안녕하세요. 2021년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8%의 수익을 낸 투자자의 심리를 읽는 투자, 차분한 투자자입니다. 네, 오늘은 신세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신세계가 약간 오너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SNS에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게 발단이 되면서 신세계 지수가 지난 월요일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정한 오너 리스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오늘과 어제 또 반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세계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한번 뉴스 기사들이 어떻게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금융에서 신세계를 검색했는데요. 뉴스란에 보시게 되면 멸공 논란, 신세계 주가, 선 넘은 정용진의 인스타, 불안한 신세계, 정용진 멸공에 조용했던, 이 중에 기사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정용진 외친 멸공에 조용했던 신세계 발칵. 그런데 이 지금 멸공이라는 글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멸공 때문에 지금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콧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는 또 보이콧 포스터를 만들어서 누군가는 또 퍼나르고 있죠. 그런데 과거와는 조금 다른 곳이 보이콧뿐만 아니라 바이콧이라는 운동이 또 일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콧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갑니다, 삽니다, 예스, 이마트 신세계의 로고를 표방한 포스터를 또 누군가는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콧과 바이콧이 같이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보거든요. 보이콧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롯데라든가 일본 관련 기업들 아니면 일본 여행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심하면 보이콧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이콧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간에 인터넷상에서는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떠돕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보이콧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나마 어떤 특정 기업에 아니면 일본 여행에 일본 물품을 구매하는데 하락을 가지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진짜 리스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신세계 지금 보이콧 같은 경우는 롯데나 일본의 보이콧보다 훨씬 그 정도도 덜 할 뿐더러 반대되는 바이콧 운동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보이콧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세계 스타벅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스타벅스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냥 간 건 아니고 어차피 팀원들끼리 아니면 동료들끼리 가게 되면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를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보이콧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런 기류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이콧 논란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보이콧 운동이 실제로 신세계의 매출 하락을 가지고 올 것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성공할 것 같은 보이콧 운동은 아니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도 반등을 순식간에 해버리면서 그러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랑 HTS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 신세계 주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월봉입니다. 2007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뭐 등락이 있긴 했지만 다른 기업의 10년, 20년 차트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도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월봉이랑.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봉인데요. 이제 지난 월요일 1월 10일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너 리스크, 불매 운동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맞지 않게 엄청난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8%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어제 약 2.5%, 오늘 3.14%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1월 10일부터 매수 매도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1월 10일은 개인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불매 운동은 별로 효과가 없다. 오너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뉴스 기자들이 갖다 붙인 명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입니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는 기업들이죠. 백화점, 마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불매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가는 사람이 갑자기 불매운동을 한다고 롯데 백화점을 가거나 이마트를 가던 사람이 갑자기 롯데마트를 간다.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 옆에 있는 마트를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중에서도 사실 이마트가 가장 좋다고 평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매장 자체도 이마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화점도 롯데 백화점보다는 신세계 백화점이 인지도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불매운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백화점을 가지 않고 마트를 가지 않을 것인가?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너 리스크는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팩트이고, 들어갈 거였으면 사실 10일날 바로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다시 뺀다 하는 것은, 저는 그럴 확률은 정용진 부회장이 다시 한번 SNS에 멸공과 같은 언급을 해주는 것,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일날 샀으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신세계 주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도 좀 좋습니다. 지금 주식 매수할 수 있는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 더 떨어져 준다면 저도 충분히 들어갈 의향이 있지만 그렇게 하락을 쉽게 내줄 것 같진 않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고 있고요. 뭐 4천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신세계 정도 되는 기업이면 사실 밑에 거는
뭐 밑에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좀 중요하긴 한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심지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뭐 부채율, ROE, PBR, PER 같은 경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뭐 유통주 자체가 원래 큰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0.88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 가치 자체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단순히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이겨내고 반등할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것은 반대지만, 신세계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매수하기에 나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신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